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그 오늘은 원래 그 다원시스 이제 그 단방 Q&A를 업로드를 하려고 하다가 그 전에 그 이제 실적들이 대부분 발표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뭐 저도 제가 이때까지 갔다 와서 관심 종목들 아직 다 그 실적 리뷰를 안 했는데 그것도 할 건데 그 전에 이게 그 그러니까 보유 종목들 중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던 종목, 그러니까 아예 뭐 실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LET라든지 한컴 MDS나 이런 주식들은 뭐 실적에 대해서 오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야 당연히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면 실적 어닝이라고 하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제 실적 쇼크라고 하는데 갑자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어떡하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지 정말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예로 몇 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선 이거 지금 밤 10시 45분이 넘었는데 막내가 아직 자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이 밖에 있지만 음성이 이 마이크가 좋은 거라 가지고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원시스가 뭐 갔다 온 후기는 제가 그 이후에 할 건데 먼저 이번에 매출액이 614억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전자정보동시 공시에 들어가면 좀 나와 있는데 물론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잘했죠. 올해 실적은 매출은 이제 3천억을 채운다고 했으니까 매출은 뭐 614억 정도 나왔으면 잘했어요. 2분기는 772억 나왔고 뭐 3분기는 보통적으로 제조업 기업들이 2, 4분기가 좋고 1, 3분기가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3분기는 아시겠지만 뭐 휴가도 좀 여름 휴가도 껴 있고 추석도 좀 포함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또 3분기에 그렇게 이제 쉬는 날들이 많으니까 제조회사들이 3분기에 그 쉬는 날들에 공장 같은 것들 유지 보수 같은 것들 좀 해요. 어차피 그 노는 날들이 많으니까 그 저기 연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휴에 유지 보수들 3분기에 많이 하니까 거기 비용 들어가지. 가동일수 적지 이러니까 보통 제조기업들이 3분기 실적들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지만 너무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다원시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완전 어닝 쇼크였죠. 그래서 뭐 주가가 8% 정도 밀리더니 그래도 뭐 굉장히 좀 양호하게 마이너스 한 2% 정도대로 끝났고 시간에서도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뭐 생각보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만은 이 분명히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 딱 그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의 시장 어나운서는 뭐 비용이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 근데 재무제표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614억인데 매출 원가가 529억. 매출 원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이 85억인데 여기서 뭐 판매비와 판관비 그럼 보세요. 350억 할 때 판관비 이게 이제 비용인데 62억 들었어요. 근데 뭐 610억 정도 할 때 81억 이게 별로 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매출 원가예요. 원가가 갑자기 너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엄청 좋았던 2분기를 볼게요. 2분기예요, 이거. 772억 나왔죠. 근데 매출 원가는 598억이에요. 다시 비교해 볼까요? 529억. 그러니까 이때는 매출이 160억 이상 더 했는데도 매출 원가 차이는 70억밖에 안 나요. 2분기는. 그리고 판관비 판매비가 93억. 그러니까 600억 할 때 81억인데 93억. 그러니까 뭐 매출을 더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판관비는 좀 더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80억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작년에 그럼 여기 단적으로 보실래요? 작년 2분기 여기 매출액 420억 했는데 매출 원가가 290억.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그러니까 원가 빼고 총이익이 129억이에요. 그러니까 420억 할 때 매출 총이익이 129억인데 이번 분기는 614억 했는데도 매출 총이익이 8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원시스가 이 그 원가가 갑자기 3분기에 일시적으로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4억에 단기순이익을 적자로 전환했는지에 대한 포인트는 분명히 한번 체크를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추정컨대 다원시스의 원가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에 이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온전한 원가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달러도 떨어져 있고 해서 일부 그런 해외에서 사와야 되는 부품들을 4분기가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년 미리 좀 이번 분기에 미리 원재료를 좀 많이 확보해 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번 분기에는 이렇게 채산성이 안 좋아질 거를 의도된 상황인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원시스가 또 1조 한 뭐 8천억 정도, 800억, 1조 1000억 정도의 수주가 깔려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수주를 하게 되면 설계 기간은 1, 2년 걸려요. 그리고 이제 납품까지 3, 4년 걸립니다. 근데 다원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면 지금 매출을 발생하는 것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수주한 것들이 지금 매출이 발생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납품하는 기일부터. 그렇게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뭔가 경쟁이 뭐 현대로템이랑 좀 치열해서 저가 수주받은 물량들 이번에 좀 많이 나갔는지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제가 듣고 온 얘기까지는 이제 2분기가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그때 이제 772억에 80억 정도 나오면 영업이익률이 11%인데 원래 다원시스가 영업이익률이 10% 나오기는 좀 힘들대요. 원래 7에서 8% 정도 나오면 뭐 회사에서는 잘 나왔다 이렇게 본대요. 지금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 메닥스 쪽은 또 지금 뭐 매출은 안 나고 있고 그건 비용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11%가 나온 게 2분기는 해외에 미리 예전에 나간 물량들이 뭔가 이제 매출이 아니라 그건 이미 이익에서 아예 뭐 작년이나 전 분기에 배제시켜 놓은 이익들이 회수된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잡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분기가 일시적으로 좀 좋았던 건 분명히 맞는데 어쨌든 3분기가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원가가 올라간 것이 일회성 요인인 건지 아니면 미리 아까 얘기했듯이 다다음 분기 뭐 어떤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늘어난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서 그 원가가 이렇게 4분기에도 원가가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정적인 철도에서의 매출과 이익이 나는 가운데 다른 신사업에 대한 메리트 이게 엄청 좋게 봤는데 기존의 전동차에서 어떤 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구조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구조적인 요인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혹시나 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이런 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네, 그 다음 KMW인데 KMW가 이제 금요일날 실적이 나왔어요. 3분기 연결 매출액이 745. 그 KMW는 아시겠지만 통신 5G 장비의 국내 탑픽이고 KMW의 어떤 실적과 주가의 흐름이 국내 5G 관련 섹터의 하나의 약간 기준점이 될 정도로 5G의 어떤 그 섹터에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KMW 3분기 연결 매출액이 745억인데 영업이 60억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자마자 금요일날 그 통신 쪽 5G 담당 이런 그 애널리스트들은 5G 장비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뭐 12월부터는 뭐 미국 매출이 시작되고 뭐 막 좋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안 좋게 나왔던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혼란스럽죠. 5G가 분명 업황은 너무 좋아요. 좋은데 실적이 너무 잘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웨이 이제 그 회장인데 5G 모듈 가격이 2년 내 60%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5G 모듈이 가격이 이제 통신 장비 5G 모듈 쪽이 하락하면서 5G는 이제 경제성은 좋아지니까 5G가 훨씬 확대될 거고 단순히 5G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클라우드나 어떤 앱이나 이런 5G와 관련된 앞으로 이제 시대가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열린다 이런 거예요. 이 장비 쪽 그 가격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하냐 하면 차 조금 볼까요? 영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물론 애널리스트들은 이거를 추적 관찰해온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방어를 하려고 좋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장비주들이 5G가 작년부터 큰 바람이 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마진이 뭐 15%씩 20%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간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경쟁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기존의 5G 업체들 선두로 달리고는 애들이 이제 그 어떤 기술들이 이제 그러니까 후발주자 그러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하면서 이게 결국 가격들이 마진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좀 우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역시나 이런 그 큰 그 주식들은 이런 그 섹터 큰 중소형주들은 이런 외국인이랑 개인이 뭐 이걸 사가지고 막 주가를 뭐 최고점을 만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기관, 특히 뭐 연기금이나 투신들의 이런 매도, 투신이 좀 크거든요. 이 그 기관들 중에서도 투신이 조금 그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투신과 연기금 이런 뭐 장기의 성향 가진 보험 외국인부터 다 팔고 있는 와운데 이번에 실적 안 좋았는데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저걸 뭐 기회다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올는지 이게 추세들도 무너지고 이럴 때 이제 좀 차트도 보면 이게 추세가 무너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고 이거 HMM인데 최근에 그 엄청 핫하잖아요. 이 그 해운 쪽에서 그 정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뭐 이게 HMM이 옛날 현대상선이거든요. 현대상선도 있고 뭐 예전에 한진해운도 있고 우리나라 해운들이 이제 그 치킨 게임이 막 한참 치열할 때 2, 3년 전에 그때 막 구조조정 한다고 해가지고 한진해운은 결국은 이제 없어지고 HMM은 그때 이제 너무 그 부실이 커가지고 지금 이제 산업은행이랑 한국해양수산부 이런 이제 거의 국적선사가 된 거예요. 정부가 이제 자금이 투입해서 하나 살려놓은 건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글로벌에 상대적으로 코로나에서 선방하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든지 이런 데 소비재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요번에 이제 요새 수출 기업들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해운이 이제 그 배가 부족해가지고 실적들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적은 HMM이라고 쳐보면 막 좋은 기사예요. 막 운임 상승의 2분기 연속 흑자, 뭐 누적 실세 없이 뭐 행진속 흑자 행진 막 좋은 얘기예요. 와 좋은데 왜 빠지지 할 수 있어요. 조금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컨센서스.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일반 시장은 그냥 HM이 좋은 거예요. 근데 컨센서스라는 게 뭐냐면 증권사,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게 다 선반영되어 있으니까 이 컨센서스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은 화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기대감에서는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당연히 올랐는데 그 영업이익도 당연히 잘 나왔는데 컨센 대비,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 대비 매출은 근데 컨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까지 이제 그 HMM 관련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쭉 나온 것 중에 3분기 그 예상 실적들을 거의 약간 평균치 해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컨센을 대략적으로 요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암암리에 서로가 생각하는 예상의 평균치죠. 근데 그 컨센 대비 4%가 못 미쳤고 매출의 4% 정도 떨어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23% 하회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보세요. 근데 이거 잠깐 보시면 HMM이 예전에는 이렇게 막 적자가 나는 회사인데 이 지금 보시면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10% 막 16%씩 이렇게 좋습니다.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HMM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국적 선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HMM이 영업이익률이 16%가 아니라 막 20%씩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더라도 막 배가 부족한 거예요. 막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해야 되는 그 수요가 더 크고 배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국적 선사예요. 국적 선사.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뭐 대기업들만 먼저 실어주는 게 아니라 국적 선사니까
좀 돈이 없더라도 뭐 정부가 좀 육성하고 싶은 그런 중소기업들도 뭐 추첨을 통해서 먼저 서로 치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서 봤을 때 예상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그만큼 못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최고가예요, 최고가. 금요일 시간에서는 조금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기금은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보면 연기금은 막 진짜 막 계속 그냥 랠리로 사다가 금요일날 팔아요. 외국인 목요일날 금요일날 팔아요. 투신 4일 연속 팔아요. 장기적으로 뭐 은행 보험 쪽은 사지만 그러니까 이게 막 개인은 지금 얘가 대박이니까 막 이틀 동안 엄청 담았어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 주력 세력들은 연기금의 어떤 매수가 꾸준히 이어오면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연기금의 상승과 주가의 그날 상승한 비율들이 거의 연기금의 이 상승 기간과 일치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만 본다면 연기금의 이 매도는 굉장히 그 이제껏 HMM의 상승의 주가의 이 그 시그널이 혹시 바뀔지 모른다라는 작은 그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게 막 그냥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향들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유 종목들의 실적들이 아까 사례 갑자기 다운시스 같이 어닝 쇼크가 오던 이 HMM은 잘 나왔지만 컨센에 하회하던 아까 그 KMW처럼 뭐 지금 전체적으로 부품이라는 산업의 섹터가 마진이나 이런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이슈 속에서의 애널리스트는 뭐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하반까지 하는데 이런 수급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만약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몰라요. 그거 맨날 그렇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좀 불안하다. 좋기는 난 좋은 것 같아. 이거 HMM은 그러면 뭐 100% 갖고 있다 치면 30% 정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실현하는 거죠. KHMM 아무리 좋다 해도 그래 조금 지켜보는 거죠. 다원시스 저거 원가 저거 꼭 체크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게 일회성인지. 그러니까 비용이 일회성이 아니라 원가 원재료의 구매 비중이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갔는데 저거 왜 그런지 꼭 체크해봐야 돼요. 저도 이제 금요일날 통화를 못했는데 저는 월요일날 꼭 체크를 해볼 건데 저 부분은 오히려 일회성 비용 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거거든요. 가벼운 게 아닌 얘기일 수도 있다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뭐 비용 좀 더 나간 부분이 아니라 원재료 가격이 더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저가 수주 받은 것들이 된 건 저때 이유를 충분히 알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보세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8%씩 빠져요. 물론 이거 뭐 빠지면 기회다 6% 빠졌네. 6% 빠지면 막 무조건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뭐 조금 비싸게 살 수 있지만 뭔지 확실히 체크하고 알고 뭐 다 전화는 못 하겠지만 뭐 제가 나중에 뭐 리뷰를 하던 어디 뭐 네이버 정토방이니까 뭐 이제 아니면 뭐 관련 기사가 나오던 알 수 있을 거 아니까 알고 나서 이거를 뭐 이제 좀 더 싸진지 비싼지 대하면 되지 막 무조건 그냥 이 주가가 그냥 매일 안 빠지던 게 빠진다고 막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그 실적 쇼크에 대처하는 방법이랑 3가지 그 케이스를 가지고 제 개인적인 리뷰입니다. 제 개인적인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